이런 상황인데도 잘하는 업종이나 회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코주부 에디터 생강입니다. 이번에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법 2탄 실적주를 살펴볼 거예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누구보다 빨리 살아나는 업종 얼른 찾아놔야 되니까요. 낙폭 과대주 찾는 법은 지난 시간에 다뤘으니까요. PBR, PER, ROE 이런 용어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전편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PBR, PER, ROE가 좋다. 그러면 이제 기업 실적들을 좀 살펴볼게요. 요즘에 이제 한국도 미국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분위기가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보다 11.4% 늘었는데 이게 대충 증권사들이 전망한 예상치랑 비슷해서 선방했다는 평가였어요. 주가도 실적 발표 당일에 올랐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요 감소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전반적인 얘기인데요. 이제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그래프 보시면 S&P 500 EPS 전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EPS는 주당 순이익이에요. 기업 순이익이 많을수록 주당 순이익도 늘겠죠. 그래서 이걸 기업하고 증시 전반의 실적을 보는 지표로 많이 쓰는데요. 보시면 선그래프가 가이던스 하향 기업 수예요. 가이던스라는 거는 증권사에서 내놓는 목표 주가라든가 바이셀, 그러니까 매수, 매도 이런 거예요. 그거를 낮췄다는 거는 예전에는 사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뜻이죠. 아니면은 목표 주가를 낮췄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2분기 가이던스를 하향한 기업 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 늘어서 2019년 이후 최고치예요. 특히 기술주 비중이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EPS 증감률인데 보시면 올해 들어서 증감률이 확 줄었어요. 주당 순이익이 예전만큼 늘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도 잘하는 업종이나 회사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이익이 망가지지 않은 업종, 섹터를 보면 에너지랑 정유사들이 있어요. 유가가 그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하겠죠. 에너지 업종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96%나 상승할 거란 추정치가 있더라고요. 워낙 기사도 많이 나왔으니까 아예 구체적인 종목까지 말씀드리면 S-OIL이더라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좋아 보여요. 태양광 핵심 소재가 폴리실리콘인데 이게 주요국 신재생 에너지 정책 덕분에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CI 같은 관련주 실적이 3, 4분기에도 좋게 나올 전망이라고 하고요. 반도체는 앞에서 삼성전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전망이 좀 불안해요. 그리고 여행 레저 이런 리오프닝주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재확산이 좀 이슈잖아요. 변이 때문에 요즘에 다시 확진자 10만 명 넘게 나오고 있고요. 작년부터도 리오프닝주 뜬다 우리가 지금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터져서 주저앉은 거 몇 번이나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요. 2차 전지도 실적이 탄탄해 보여요. 실적 전망치 보시면 12MF 순이익이라는 게 12개월 선행 순이익 전망치, 그러니까 앞으로 1년 후의 순이익을 예상한 추정치거든요. 코스피는 좀 오락가락하다 떨어지는 추세인데 2차 전지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생산을 제대로 못한 게 이제 나오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최근에 환율이 오르면서 현대차, 기아차는 해외 시장에서 환차익을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조심할 거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 때는 사람들이 차를 안 사니까요. 그리고 미국 쪽을 보면 골드만삭스가 홈디포, 도미노 피자, 오토존, 알트리아 그룹, 노던 트러스트, 오라클, 콜게이트, 팜올리브, B&I 멜론, CDW, 펩시를 추천했더라고요. 대체로 안정적인 소비재 기업, 금융주인데 거기에 이제 탄탄한 실적을 곁들인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 추천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ETF 갖고 있는데 앞으로 뭐 고령화라든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든 ETF든 지금 많이 싸진 상태니까요. 이런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실적이랑 앞으로 업황 전망이랑 변수 같은 것들 꾸준히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찾아보고 있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전문가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지표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막 그래도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분들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내는 분석 리포트 찾아보고 그래야죠. 홈페이지에 리포트들 올라오거든요. 보통 모바일로 접속하시면 로그인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런 리포트들을 보면 솔직히 어려운 말들도 너무 많고 한데 이제 읽으면서 용어 찾아보고 진짜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꾸준히 따라잡다 보면 눈이 트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지 기자들이 이런 리포트 갖고도 기사 많이 쓰거든요. 리포트 읽고 이제 그거를 갖고 쓴 경제 기사도 읽고 하면 도박 같은 투자는 안 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게 리포트라고 막 맹신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시장이 막 신나게 오른다 그럴 때는 다들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라고 다들 좀 많이 써요.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안 좋다 이럴 때는 소심해져가지고 시장 현황 분석해주고 뭐 지나고 보면 틀려있고 그래요. 특히 이제 목표 주가 그리고 추천주 이런 거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따라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투자해라 뭐가 오른다 이렇게 딱 짚어주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도 이게 반드시 오를 거다 하고 이제 막 콕 집어주진 않아요. 뭐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라 하는 거고 투자 책임은 당연히 각자가 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리포트에서 볼 거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는 법, 판단을 기준을 이제 좀 섬세하게 늘려가지고 좀 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법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리포트를 보고 경제 기사를 보고 공부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복기를 해야 돼요. 노트 같은 데다가 투자했던 이유랑 근거를 메모라도 했다가 나중에 또 보는 거예요. 반년 후, 1년 후, 아니면 5년 후 다시 보면서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근거가 맞았는지 주가랑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맞았는지 그런 것들요. 그런 것까지 하시면 진짜 고수 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당연히 쉽지는 않죠. 근데 돈을 날로 먹는 게 더 어렵거든요. 모든 걸 운에 맡기겠다 하면서 막 테마주 투자하고 오르는 코인 투자하고 그런 것보다는 꾸준히 자산 불리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코즈브레터로 더 많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구독해 보시고요. 구독 링크는 설명란에 걸어둘게요. 그럼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안녕.